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인 이모 씨의 1차 부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대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고인의 죽음과 이재명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걷지만은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데스노트 대 흑백선전, 그리고 7시간 녹취 공방, 설전 토론, 전격 제재, K방역 바꿔야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도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적으로 압박은 느꼈으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공세에 삶을 포기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활발하게 활동하실 계획도 세워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꿋꿋하신 공익 제보자셨습니다. 네, 유족 측은 이 씨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는 최근 20년 가까이 당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고요. 또 이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변이 노출될까 봐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하겠고 싸우면서 느낀 건데 일단 언론 통제를 너무 잘하니까 법률적으로 고발하고 뭐하고 괴롭히고.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세를 펴는 야당을 향해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맞섰는데요.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광대 씨... 왜 그만하실까 미안한데. 네. 또 민주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숨진 이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아닌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사람이 죽었으면 유감을 표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한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숨진 이 씨가 제보한 녹취 파일 직접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기사 25분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대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야. 그럼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되게 최 대표가 그 이재명 기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 이재명 후보 측은 녹취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조작됐다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같이 들은 녹음 테이프는 3자간의 녹음이 아닙니다.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변호사와 이 고인의 녹음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녹취 조작, 어쨌든 명복을 빈다면서 고인을 또 한 번 농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목 2편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영화 아수라를 본 국민이라면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영화 아수라 보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AI 윤석열의 대답인데요. 와, 아수라 아시는구나.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수라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른 야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 후보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후보 의혹 관련한 3번째 죽음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우는 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 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이제 의구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어떤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네. 대장동 사건도 지금 핵심 인물인 정진상 씨 소환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개인의 슬픈 죽음을 흑색 선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간접 살인을 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이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개인의 슬픈 이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이 국민의힘, 참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7시간 녹취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파일은 지난해 김 씨와 유튜브 서울의 소리 소속 A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전차 분량이 약 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파일을 MBC 측에 넘겼고 MBC는 보도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그리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20여 차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3의 언론사인 MBC에 팔아먹은 겁니다.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찰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 녹음 파일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김건희 씨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몰래 녹음한 것을 제보한 건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했는데요. 또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녹취를 공개 못하게 막는 정치 세력이야말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 해당 언론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문제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녹취 파일의 내용이라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검증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지층은 뭔가 좀 폭발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7시간 녹취록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이씨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지금 미리 보도도 안 된 걸 가지고 너무 사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충격적인 게 있겠나 싶어요 사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이 후보의 형수 영상을 보도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논리라면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도 편집 없이 7시간 전체를 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 날짜는 내일, 그러니까 14일로 잡혔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 측과 MBC 측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서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설전 토론인데요. 자, 1월 말 설 연휴 전에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올린 영상 하나 볼까요?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대선 주자 TV토론 실무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 토론 룰과 주제,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됐는데요. 일단 설 전 양자 토론으로 물꼬를 트겠다 합의를 이뤘습니다. 토론 당장 하자. 그리고 시기, 주제, 제한 없다. 방송사 안 통해도 되죠. 뭐 저희끼리 자그만 테이블 상관없, 위에서 해도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보면 언론사를 통해서 하니까. 자, 내가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자고 하는 줄 알더라. 그건 아니죠. 그냥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 왜 우리는 빼놓느냐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은 자기들끼리만 TV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냐.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부랴부랴 3자 구도를 막고 양당 구도를 지켜보자는 치졸한 담합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양당의 토론 협상은 선수가 규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4자 토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전격 제재인데요.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대상은 미사일 개발에 역할을 해온 북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등 7명, 그리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관 한 곳입니다. So yes,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내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12월 들어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이영길 국방상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이 두 번째 제재인 셈인데요. 외교와 대화에 더해서 이제는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K방역 바꿔야입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가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라면서 이 설 연휴 전 시작되는 대유행이 2달 안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의 엄격한 K방역 시스템을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의 방역과 의료 대응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벽을 낮추고 일상진료 체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벽을 낮추고 일상진료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듯합니다. 내일 발표에서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을 2주 더 이어가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 방역 상황이 호전되는 지표 변동이 있긴 하나 오미크론 변이 등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위험한 지표 변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시작되는데요.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에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서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서 투약이 이뤄집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